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 시간은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2.6K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어제 큰 폭의 하락으로 많이 시장에 공포를 안겨줬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버티셨을 거라고 저 코아남은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좀 재밌는 뉴스가 나와서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IQ 세계 최고죠. 276 김영훈 씨입니다. 김영훈 씨가 지금 박사님이신데 김영훈 박사님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였어요. 이분의 X 계정에 들어와 보니까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의 분석에 따르면 45일 동안 22,000불까지 220K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지금 바닥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의 성향 글들을 쭉 보니까 굉장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항상 비트코인을 지지를 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항상 하단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라면서 본인이 절실한 크리스찬임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저 코아남 아멘이라도 외치고 싶습니다. 이번 하락장 잘 반등해서 다시 상승장으로 가길 희망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이 김영훈 씨 X 계정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주봉상 차트 분석 잠깐 보고 가시면 우리 90K를 깨고 내려갔었죠, 어제. 깨고 내려가는 저점이 정확히 지난 이 하단, 지난 전저점 부근의 박스권 상단을 바로 터치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하단이 74K 구간인데 이 하단 전저점까지 깨게 되면은 우리 21년도 고점이었죠. 69K까지 얼마 남지 않아요. 이러면은 지금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항상 전 시즌의 전 사이클의 고점인 이 부분이 바닥 부분이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89K 저점에서부터 하락이 20%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한들 아직까지 펼쳐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 21년도 고점까지 백테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한들 비트코인은 20% 정도의 하락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빠질 폭이 많지 않다. 40-50% 반토막이 나는 하락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은 4년 주기 사이클론으로 보나 아니면 반감기 사이클이 맞았고 이 시즌이 종료가 됐다. 라고 보시는 분들의 뷰를 봤을 때도 이 하락폭 구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순간에는 힘들 수 있겠으나 이런 하락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또 고점이 형성되는 시기가 오니까요. 이런 4년 주기 사이클이 끝났다고 한들 이게 끝났다면 26년은 하락장이어야 되지만 하락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보지 못한 새로운 사이클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유동성 사이클을 믿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이 시장에 대한 희망을 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50주선의 이탈은 맞아요. 주봉상 맞기 때문에 이 50주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물론 반감기 사이클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50주선이 왔을 때 모든 물량을 정리를 하셔야겠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운 유동성 사이클로 가시는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50주선까지의 반등이 약 100K까지의 반등이 오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달라붙는 추격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반감기 4년 주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이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증명이 됐던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하고 공부해서 갈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유동성 확장이 된, 연장이 된 사이클이죠. 이번 사이클이. 연장이 된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안 가봤던 길을 가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100%를 안고 가면 더 힘들겠죠. 그 결과가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비중 축소는 필요하다. 특히 현금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반드시 현금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내년에 다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오더라도 일단 이 시즌이 전 21년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갖고 이 부분에서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생각이 필요했을 때는 현금이 없으시면 이 하락을 다 견디셔야겠죠.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들은 생각만큼 이번 하락에서 많이 빠지질 않아요. 이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분들이 많이 떠나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영상 뒷부분에 보여드릴 그 PPT 자료들에 보시면 모든 온체인 지표가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이 시장에 부정적이다
라는 지표들이 많이 발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의 투매 현상이 없었다. 알트코인이 잘 버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난 상태예요. 지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락 추세가 거의 확정이 된 분위기예요. 첫 번째 하락 파동, 그 다음에 반등, 그 다음에 하락으로 이어지는 파동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도 이 높은 곳에 위치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 도미넌스는 하락을 할 겁니다. 하락을 하면서 이 하락 기간에 알트코인의 대반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50 부근과 40 후반대 이 역사적인 시즌 종료 구간에 왔을 때는 저희는 이번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종료를 인정을 해야 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도미넌스가 너무 높다. 그리고 사이클의 끝으로 가기에는 많은 부분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사이클로 지금 더 컨펌이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코아남은 7,000불 이상, 톱니처럼 12,000불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7,000불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시즌 초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강세 시나리오의 이 추세선, 노란색 추세선이죠. 상승 추세선에 지금 현재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에서 3,300불까지는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시나리오상 더 안전적일 수 있다. 기술적인 차트로 보셔도 결국 저는 이 200만 원에서부터 시작된 이 상승이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큰 폭의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는 반대로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 부분은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게 저 코아남입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보시면 알트코인이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우리 이더리움이 가야 될 길이 역사상 이 차트를 봤을 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상 20 부근에 가야 알트코인 시즌의 끝을 알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그 중간 기점인 15% 구간에도 도달을 못한 상태예요. 1년도에도 우리는 15% 구간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재차 11%까지 떨어졌던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15% 구간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진 구간이에요. 다시 한번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더리움 상승과 더불어서 알트코인들의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주시하고 보셔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20 부근 또는 18, 19 부근 거의 20이 다다랐던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홀딩하시는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매도를 눌러야겠죠. 그리고 모든 코인이 같은 시기에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코인들이 어떤 코인들인지는 모르지만 먼저 상승이 시작되면 그 코인들은 바로바로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셨죠? 먼저 10월 10일에 청산, 알트코인 청산 빔을 완전히 회복한 이런 코인들 10월 10일에 이 주봉상 완전히 회복했죠. 그리고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슈도 없습니다. 이슈나 뉴스 없이 지금 현재 잘 갔던 코인들, 순코인도 볼게요. 순코인도 먼저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런 긴 고점과 함께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먼저 출발했던 코인들은 익절을 해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저점 대비 보시면 보통 이 순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10원, 100원 부분에서부터 시작된 상승이 결국 7,000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0배 가까이 되는 상승을 했던 코인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익절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5년도 8월에 잘못 샀어요. 순코인을 이 꼭대기에서 샀어요. 꼭대기가 약 800원입니다. 근데 800원에서 물려서 이렇게 마이너스 50%, 60%를 보시다가 갑자기 빵 쳐서 본인의 본전을 넘어가는 주봉상 캔들이 발생을 했죠. 이후에 다시 하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시세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들은 반복을 합니다. 1,000원 부근에서 물려 계셔서 3,000원이면 300%가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90원에서 잡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배 이상 올랐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 코아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3,000원 부근이 오기 전 이 캔들 부근에서 아마 다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끝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 큰 욕심보다는 5배에서 10배 이상 상승이 나오는 코인들, 시총에 따라서 틀려요. 시총이 큰 코인들은 뭐 5배도 힘들겠죠. 근데 이렇게 시총이 작았던 코인들은 5배 금방 옵니다. 1, 2주 만에 5배 금방 와요. 이런 경우에는 과감 없이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코인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사이클 시작점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끝부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연장선상에 와 있는 부분입니다. 유동성 사이클도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의 연장선상이지 그 유동성 사이클로 인해서 계속 상승을 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뷰를 보진 않아요. 코아남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는 과감히 매도를 하고 현금을 보유한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청산 히트맵을 보고 있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1년 이상 쌓여있던 89K 부분의 청산. 이게 될 것인가. 근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 92K였죠. 제가 영상을 찍을 때. 92K가 저점인데 그걸 깨고 내려가면서 이 89K 부분에 있는 노란색 띠를 다 청산을 시켜놓았습니다. 이 차트, 청산 히트맵의 차트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있으면, 청산된 물량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이 하단에도 83, 84K 구간에도 있어요. 이쪽에 먼저 도달을 할지 아니면 여기 위에 130K 구간에도 있거든요. 130, 140K 구간 청산된 물량들이. 이쪽이 더 많아요. 이쪽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 지도를 보셔도 코인글래스의 청산 지도예요. 보셔도 이 숏 물량 자체가 3빌리언, 그 다음에 롱 물량의 전체 물량이 30밀리언밖에 안 돼요. 얘는 3천만 불, 그리고 얘는 32억 불. 이 차이가 약 100배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 100배의 누적금이 쌓여 있는데 거래소들이 이렇게 지금 롱숏으로 다 발라먹는 거래소들이 이걸 과연 놔두고 시즌이 종료가 될까요? 저는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7조가 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물량을 정리를 반드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될 때는 쇼키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급등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 반드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다 보면 이렇게 길쭉길쭉 나와 있는 게 막대죠. 이 막대가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100배가 이 주황색인데 92K에 이렇게 100배 거신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심지어 100배를 거신 분들은 1%만 변동해도 청산이죠. 비트코인이. 선물 시장에 이런 위험한 레버리지를 쓰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게 지금 이 시장의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코아남은 절대 이 선물, 특히 고레버리지 투자 절대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프는 지금 1%에서 뭐 1% 이하로 떨어진 코인들도 있고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 시장에 과열이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죠. 심지어 이렇게 하락해도 저가 매수를 하겠다고 나서는 개인조차 없다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시장의 지금 지표는 바닥이다. 이것도 긍정적인 신호죠. 결국 앞으로 이게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89K가 저점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유동성과 그다음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23년 이 8월 때처럼 전 영상에서 언급한 이 8월 이 부분이죠. 이탈한 뒤에 약 한 달간의 횡보, 위아래 횡보를 하면서도 저점도 깨고 또 고점도 올리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더 확률이 높겠죠. 앞으로. 그러면 약 12월 중순까지는 지루한 횡보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확률상 높고 그 기간 안에 50주선에 붙는다면 그때 이제 엑시트 하실 분들은 하시고 비중 축소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50주선 위로 올라타는 종가상 마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월 중순에 12월 10날이에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주가 남았어요.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이 있다고 많이들 걱정하세요. 근데 저는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더라도 만약에 좋게 되면 또 반대로 상승폭이 크겠죠.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영상을 보실 때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리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리고 패드워치 보시면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된 게 결국은 금리 12월 달에 금리를 안 할 거라는 확률이 더 높아지면서 이 시장이 이렇게 된 거죠. 파월 의장의 이 한마디로 시작이 된 또 이런 악재 시장입니다. 따라서 12월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은 좋은 얘기를 해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분의 말을 22년부터 거짓말을 해왔던 이분의 말을 믿기보단 직접 연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사이트들 준비금리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직접 챙겨보고 있었죠. 내일 목요일이니까 내일도 지난주께 나올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준비금이 바닥이다. 바닥 구간이다. 이젠 턴 어라운드 되는 구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행동은 취해도 파월 의장처럼 말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뉘앙스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를 꼭 챙겨봐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준비한 PPT를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제롬 파월 의장 지금 당장 대처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성향에 맞는 사람으로 분명히 연준 의장은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보들이 크리스마스 전 12월 25일 전후로 해가지고 다 발표가 될 것이다. 그때 이후로 이 파월 의장은 힘을 잃을 게 분명하죠. 연장이 안 되고 교체가 된다는 걸로 확정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시장의 호재로 반응할 것 같다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크리토스루스 유튜버분이 올려주신 영상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채권 매입을 시작을 했어요. 지난달에도 좀 했거든요. 저희들은 몰라요. 왜냐면 좀 소규모 단위로 조금씩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에도 35억 달러 규모로 채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채권 매입은 공유동성의 공급과 같아요. TJ 잔고죠. TJ 잔고가 주는지 우리는 연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락하는 사이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가진 고래들은 다시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트 비트와이즈 분석에서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닉에도 지금 고래들은 물량을 받고 있다. 지금 고래가 과거의 고래가 아니란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마이클 스트래티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ETF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새로운 고래일 수도 있죠. 기존의 오지라고 하죠. 사토시 시대 때부터 4년 주기 사이클을 유지해왔던 올드 장기 홀더들의 물량을 다 흡수를 해주는 이번 사이클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반감기 사이클에 맞췄던 이 4년 주기 사이클에 딱 맞춰서 매도를 했겠죠. 그 물량들을 새로운 고래들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글래스노드, 온체인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이트죠. 글래스노드에서도 해당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글래스노드 온체인 지표에서도 1000개 이상 보유한 지갑의 숫자가 비트코인의 매수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차트입니다. 해외 유명 차트 분석가들의 차트를 좀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2017년장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2017년장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렇게 역헤드인 숄더 패턴이 발생을 하고 월봉입니다. 비트코인의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 약 1억 부근이 넥라인이죠. 1억 부근으로 봤을 때 21년도 두 번의 고점 테스트가 끝났고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이 부분도 역헤드인 숄더 패턴이다. 큰 그림으로 보시는 분이네요.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 이후에 상승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 분석은 지금 비트코인에서 가장 잘 나오는 차트 패턴이에요. 메가폰 패턴이라고 하죠. 하락 메가폰 패턴이 발생한 이후에 늘 비트코인은 이렇게 상승을 해왔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락 메가톤 패턴이 형성이 됐고 이렇게 또 상승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큰 그림에는 큰 메가폰 패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리만큼 저점과 이 고점만큼의 상승폭이 남아있다. 1대1의 상승폭. 저 코아남도 좋아하는 차트 패턴 분석입니다. 이런 부분을 캐치를 해 두셨고, 자, 이거는 이제 프랙탈을 갖고 온 거예요. 이 검은색이 선이 지금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나타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 선 차트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잖아요. 우리가 90K 초반대. 근데 이런 부분은 어디서 갖고 왔냐? 그거는 이제 23년도 12월부터 25년도 2월까지의 차트를 그대로 떼와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런 프랙탈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랙탈로 흘러가게 되면 15만 이상으로 26년 1분기까지 비트코인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24년 7월부터 25년 9월까지의 프랙탈을 비교를 했을 때도 비슷하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인데 그 부분을 띄어서 이어 붙이면은 약 130K까지는 갈 수가 있다. 4월달까지. 이런 근거는 결국은 라울팔이 주장했던 이 차트죠. 라울팔이 주장했던 이 ISM 경기 제조업 지수가 지금 현재 바닥권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현재 바닥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큰 폭의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17년도, 21년도와 같은 이런 알트코인,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이런 알트코인이라든지 또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 사이클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유동성이 풀려야만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 시장이 반등을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저 코아남이 지금 현재 사이클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사이클은 이겁니다. ISM 제조업 지수 사이클이에요. 4년 주기 사이클보다도 지금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저 코아남 개인적으로는 이 유동성 사이클을 믿고 코아남도 내년까지 유동성 사이클에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적인 차트 분석가님들도 계세요. 일단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와이코프 패턴입니다. 상당히 이 패턴과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캔들의 위치가 비슷해요. 그래서 고점에서 형성된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를 많은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석 때 좀 억지스럽게 이렇게 올렸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이게 마지막 피크를 찍고 하락을 준비하기 위한 상승이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와이코프 패턴하고 비슷한 하락이 나왔고 지금 페이지 2 구간까지 떨어져 있다. 맞죠? 근데 이 와이코프 패턴은 반복이에요. 이렇게 고점 형성해서 떨어지면 이게 또 반대로 이걸 뒤집었을 때 또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현재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코인 시장은 매 사이클마다 큰 폭의 하락이 동반이 됐었어요. 이분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갖고 왔는데 16, 17년에는 평균 32%의 하락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도 40%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을 때도 30% 이상의 하락은 반복이 됐었다. 이 하락폭이 더 클 수 있어요. 저점으로 하면. 이건 캔들의 종가 마감을 계산했을 때 나왔던 하락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는 하락폭이 좀 작게 체크돼 있을 수도 있어요. 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락폭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2년도부터 상승하는 동안에 우리가 30%짜리 이상 두 번의 하락을 맞았었죠. 그래서 이런 하락들이 있었다. 이거는 상승으로 계속 가는 중에 일종의 그냥 조정일 뿐이다. 주기영 대표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래들의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끼리 서로 순환하는 형상이고 오지, 사토시 시절부터 오래된 고래들입니다. 이 고래들이 사이클에 맞춰서 매도를 했는데 ETF 주체와 MSTR 같은 DAT 기업들이 이 유동성을 계속 흡수했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사이클이다. 이분은 이미 25년도 초에 본인이 생각했던 4년 주기 사이클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왔던 데이터들이 맞지 않다라는 걸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새로운 사이클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이클과 다른 패턴으로 지금 새로운 사이클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21년도에 유명했던 분이죠. 플랜 B, 개인 투자자들을 마지막까지 꽂으셨던 분. 붓다빔 이후에 약 4달인가요? 4달 정도의 가격을 정확히 맞췄어요. 그리고 마지막 11월에 한번 틀리셨죠. 그래서 틀리면서 이분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졌죠. 스타트 플로어의 창시자기도 하죠. 플랜 B.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고 봤는데 지난 시즌과 다르게 이제 가격 예측은 하지 않고 계속적인 트레이딩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 엑셀에 들어가 보면 사고 팔았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트레이딩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이 플랜 B 이분도 50주선 약 1년 12개월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50주선 위로 올라오는 101K 구간이죠. 10만 1000달러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한다라고 가장 최근에 X에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50주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앞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등폭도 크지 않고 반등폭이 크지 않다는 건 결국 하락폭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시즌은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시총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이제 이 비트코인 자체가 거시적인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아요. 월가의 기관들이 대부분 다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월가 나스닥 S&P와 동조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이고 있는 시즌이죠. 이제 이 하나의 거시적인 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이클과 다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코아남 관점은 이제 4년 주기 사이클보다는 유동성 사이클에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앞에 서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동성 사이클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공부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또 연장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의 비중, 본인의 암호화폐 투자 비중의 100%를 운영하시기보단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아남 같은 경우도
현금 보유는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사이클은 연장되지만 현금 보유는 계속 늘려나갈 것이고 결국은 이런 상승이 끝나는 시점은 오거든요. 그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다시 21년도 고점 이하 부근 69K와 50K 부근에서 다시 DCA를 해서 새로운 또 사이클을 맞이해야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죠. 그래서 4년 주기 사이클이 맞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탑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반등에서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 반등이 오는 지금 그 시점에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신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이 믿지 않는 불신의 구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이먼 민스키 모델을 적용해서 보셔도 이미 반감기 사이클과 4년 주기 사이클이 맞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구간이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등할 때 탈출하셔서 이런 큰 하락을 피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 코아남과 같이 유동성 사이클, 이 사이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되고, 이 맨 위에 꼭대기 26년도라고 체크된 부분, 이때 광기가 온다면, 광기는 대중들이 열광할 때죠. 아, 역시 비트코인이었어. 아, 역시 알트코인이지. 이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는 과감 없이 정리를 한다. 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고 변동성이 크고 가격적으로 하락돼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희 그 코인 투자를 지금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큰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는 게 팩트예요. 물론 비트코인을 저점에 잡아서 지금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끝은 보고 나가야겠죠. 그래서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지만 이런 리스크보다는 지금 현재 저 코아남이 바라보는 시장은 이런 유동성 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을 믿고 다시 한번 버텨보자. 그리고 반드시 이제는 생각을 보수적으로 바꾸셔서 수익이나 또 매도 타점이 왔을 땐 반드시 매도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26년도에 큰 불장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의 100%를 가져가시기보다는 절반 이하로 새롭게 바뀐 유동성 사이클을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보수적인 물량만 갖고 가시는 걸 저 코아남 추천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잘 마감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일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또 금요일날 발표될 고용지표. 고용지표는 9월달 거예요. 그래서 셧다운에 큰 영향이 안 미치는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또 그 고용이 좋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충격이 와도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 시장의 패닉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